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점점 핫해지고 있는 리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새는 리튬 하면 생각나는 게 배터리죠. 전기를 일으킬 때 리튬 이온이 음극에서 이동을 하고 충전할 때는 다시 돌아와서 박히게 되죠. 리튬을 쓰는 이유는 구조가 핵 하나에 전자 3개라서 2개보다는 3개짜리가 이온화시키기 쉽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려면 이제 수소를 가지고 뭔가 해보는 수밖에 없겠고요. 리튬을 니켈, 코발트, 망간 등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양극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출력이죠. 그 출력은 리튬 이온을 얼마나 배출 가능한가가 관건이고, 그래서 양극재를 많이 넣으려는 구조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현재 배터리 원가에서 소재가 한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그 중에서 양극재가 제일 크죠. 현재 리튬 2차전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양극재 품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은 리튬이고, NCM 어디로 가더라도 이 정도 비중은 한 10%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향후에 대폭적인 성능과 원가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 전고체 전지가 개발되게 된다면은 음극재에서 리튬 금속을 채택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로 더 사용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리튬이라고 하면 어떤 이런 광석 형태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추출 가공으로 획득되는 탄산, 수산화 리튬 같은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하얀 석유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광산 같은 데서 노천 채광하는 것을 이제 경화명이라고 합니다. 오픈핏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형태의 광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온 전광 중에서 스포듐인 전광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캐가지고 가공을 황산법이나 석회법을 사용하면은 이제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화가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기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회사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이 알버말이라는 회사를 기억을 해두세요. 도식도가 좀 복잡한데 스포듐인을 하소 열처리 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석회를 넣고 냉각 후 농축을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건조를 시켰을 때 수산화 리튬 형태로 이제 추출이 되는 식이 되는 거죠. 다음은 요새 논의되고 있는 염호, 솔트레이크에서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공정 같은 경우에는 추출한 염수를 이제 증발시키면서 농축 시약을 투입하면은 되는 형태인데, 이렇게 이제 증발을 시킬 때 여러 과정을 걸치게 되고 중간에 이제 석회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공정을 통해서 탄산 리튬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보통 염수에서 이제 처리를 하면은 6% 정도의 리튬을 뽑아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칠레 회사의 공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알버말이 또 나오고 SQM 이 회사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경화면과 염수형을 비교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경화면 같은 경우에는 광산이 호주나 중국 쪽에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전광을 캐면 되는 거니까 투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좀 낮고, 근데 염호에서 빼는 방식은 이제 염호가 대부분 남미에 위치해 있고, 이 염수 펌핑 공정 같은 거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설비들을 만들고 이런 거에서 또 높은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환경 문제는 이제 덤으로 유발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광산에서 위주로 이제 파악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브라인유가 이제 염호인데 이쪽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여기 팍팍팍 증가하는 것처럼 나타나죠. 전 세계 리튬의 한 8-90%가 이 염호에 부전을 하고 있으며, 이게 또 남미에서 한 75% 정도가 돼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 관심사는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인데, 이 용도야 뻔하죠. 2차전지라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탄산 리튬을 사용하던 LFP 인산철 방식에서 NCM 하이니켈 쪽으로 테크트리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또 수산화 리튬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향후로는 이제 수산화 리튬 비중이 더 확대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제 탄산 리튬을 처리를 해가지고 변환을 시키게 되면은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말한 걸 도식도로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고, 이제 리튬 광석이나 염호에서 시작을 해서 최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탄산 수산화 리튬 화합물까지 알아본 거죠. 그 리튬 그 자체를 생산하는 국가는 경화명의 강국 호주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칠레, 중국 이런 순으로 가게 되고, 그걸 가공해서 리튬 화합물을 만드는 국가는 중국이 1등, 2등이 칠레입니다. 리튬이 아까 호주가 정광을 많이 채취한다고 했었는데, 호주의 매장량은 전세계 2위, 생산량은 1위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 정광도 있지만 지들 건 안 내놓고 남의 걸 사다가 수산화 리튬화 시키는데, 이게 또 나름 기술력으로는 지들이 1티어, 2티어를 차지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외 지역에 이제 협정을 체결해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남미 쪽은 이제 대부분 염호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칠레에서 그나마 좀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좀 나오죠. 근데 사실 함정은 전 세계 부전량의 50%가량이 볼리비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볼리비아는 여기 이제 탐사도 못하게 하고 생산도 못하게 할 뿐더러
현재 가격과 기술력 수준에서는 상업 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왜 맞냐? 여기 그 소금 그 자체가 있잖아요. 이 유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가별 비중을 취급할 때는 이제 매장량 기준으로는 칠레, 호주 순이고 생산은 이제 호주, 칠레 순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리튬을 채취해서 뽑아내는 화합물 기준으로는 당연히 전기차, EV 위주로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거는 예측의 정도 차이만 있지, 이제 큰 그림은 이제 비슷하겠죠. 그래서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18년도에는 이제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는 이제 생산 컨트롤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면은 이제 쇼티지가 예상이 됩니다. 캐논 애들이 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어가지고 좀 슬로우 됐고 환경적인 이슈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정작 전기차를 만든다고 리튬을 캐고 이걸 뭐 화합물을 만들게 되면은 이 나라들은 이제 자기 살을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셈법이 복잡해요. 그래서 뭐 증설을 하려고 그러면 정부들의 이제 승인이 좀 나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속도가 붙고 있지는 않지만은 관련 업체들이 계속해서 늘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자, 북미 업체들 중에서는 알버말이 호주에 뭐 JV를 설립했다던가 캐나다 회사도 아르헨티나에 뭐 확보하는 이런 모습이 종종 나오게 되고요. 최근에는 원재료 확보를 위해서 GM 같은 완성차 회사가 GR 소금물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실은 이제 15, 16년 정도부터 해서 리튬 기업 인수들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버말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를 보시면은 짐작이 될 것이고, 또 특이점을 보시면은 중국의 강봉 리튬이 15년도부터 여러 지분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강봉은 이제 최근에 캐나다 밀레니얼 리튬을 인수한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르헨티나 쪽에 염호 2개를 더 확보하게 되고, 영국 회사가 갖고 있는 멕시코 광산도 인수하는 등 매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공만 하는 게 아니라 원재료도 확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전 세계 화합물의 50%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지역 선수들을 보시면은 흔히 아실 만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탄산의 천재, 강봉 보이고요. 수상한 리튬 같은 경우에는 강봉하고 알버말 보입니다. 글로벌하게는 탄산리튬 기준으로 알버말, SQM, 강봉, 천재 이렇게 나오는데 이 SQM 같은 경우도 천재가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 애들이 대부분 쥐고 있습니다. 수상리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요가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시점 이후로는 급증한다는 전망도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그냥 지나칠 이슈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옛날 자료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화합물들이 가격이 이제 무난하게 상승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멈추는 그림으로 봤었는데 정작 이 시절에 급등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너무 빠른 반영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리튬은 이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시각도 이 시점에 있었을 텐데 최근 보시면은 재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좀 무서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수요보다는 좀 투기적인 걸로 갔다고 치면은 이번에는 이제 수요가 뒷배로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이제 달러로 환산하면은 톤당 18,000불 정도 되는데요. 이 당시의 예상치를 보시면은 그 격차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격도 오를 것이다 전망을 하겠죠. 물론 업체들은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이제 연장하게 될 경우에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가공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산 리튬 같은 경우가 탄산 리튬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붙겠죠. 근데 이게 가끔 이렇게 바뀌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애널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뭐 의미 있는 시그널로 막 이렇게 썰푸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장기 계약이고 가공 마진을 생각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자, 국내에서 쓰는 거는 수산 리튬 위주로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뭐 그림이 명확하죠. 국내 양극재 업체들 로드맵이 이제 NCM 811까지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차의 밸류 체인은 이렇게 됩니다. 광산에서 원재료를 확보해서 소재로 가공하고 그걸 조립해서 배터리화, 그 다음에 그걸 완성차에 납품하는 형태가 되는데 요새 화두가 뭐겠습니까? 바로 차량 가격의 인하입니다. 전기차가 비싸니까 가격을 깔아. 그래서 테슬라도 뭐 중국에서 가격을 내리고 있고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게 6천만 원대면은 일반 차 2개 사지 이거를 왜 사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열리려면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영향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인하 압박이 있고 뭐 배터리 업체들도 공급을 막 늘리면서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해마다 배터리 가격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원재료의 근본인 자원의 가격은 심상치가 않잖아요. 얘네는 이제 가공 마진 먹는 애들인데 이 배터리 뽑아 먹으려면은 얘네 후드로 패가지고 얘네 마진 없이 하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원재료 플러스 가공마진 붙여가지고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보통 어떤 고정비 효과도 나타나지가 않는 애들인데, 얘네가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위에서 뭐 아쉬우면 다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직접 해야 되는 거죠. 현재 배터리의 주요 소재의 의존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과거에도 대부분이었지만은 특정 제품들, 망간, 코발트, 리튬 같은 경우에는 거의 8,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양극재 소재 수요 전망이 높다고 한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여기에 원료에 대해서 자생력이 없다면은 진핑이 형이 뿔라면은 업체들한테 바로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중국도 이제 전기차 로드맵을 계속 가고 있으니까 바로 뭐 문제가 될 여지는 없겠지만은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K배터리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비로소야 LG가 호주에서 MOU를 맺었다던가 아니면 뭐 배터리 3사가 원재료 확보에 나왔다는 뉴스도 나오고요.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가 탄산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약간은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보다 이제 열심히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자, 리튬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